대학도 못 나왔다더니 그래서 일처리가 이 모양인가? 은행 한복판.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자가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가 천천히 로비로 들어오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은행 오늘부로 거래 끊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은행장이 뛰어나와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이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각, 이수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엌 불빛 하나만이 어둠을 밀어내는 그 좁은 공간에서 수연은 된장국 냄비를 조심스럽게 불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죠. 뚝배기 속 된장이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을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하고 조개를 씻어 넣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3년째 반복해온 새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성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미인이었습니다. 미인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수연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식탁 위에 울렸죠. 수연은 맞은편에 앉아 미인의 빈 그릇을 살피며 국을 덜어드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온 것에 가까웠습니다. 마음 한편에 쌓인 무언가는 매일 아침 된장국 김과 함께 조용히 피어오르다 사라지곤 했죠. 식사를 마친 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면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인사를 건네며 가볍게 허리를 굽혔지만 미인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수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유니폼을 챙겨 입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 전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아 고객 상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고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며 마무리를 확인했습니다. 고졸 특채로 입사한 그날부터 수연은 단 한 번도 그 원칙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 미인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나무를 고르고 좌판 상인들과 소탈하게 웃으며 흥정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수연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작은 상가 몇 채를 가진 동네의 평범한 자산가. 그게 수연이 아는 시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시장 안쪽 좌판에 앉아 두부 한 모를 고르던 미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입가에 그 무엇도 읽히지 않는 표정을 유지한 채였죠. 수연은 그 시각 은행 창구에 앉아 오늘도 완벽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일상 위로 곧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점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형광등 불빛 아래였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자꾸만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새 팀장이 부임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고미란이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또각또각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미라는 명품 재킷 단추를 잠근 채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으며 입꼬리엔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미란의 눈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듯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미라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눈가에 무언가를 스치듯 흘렸습니다.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었죠. 두 사람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같은 해입사 시험, 같은 지원부서,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몰린 경쟁에서 수연은 실기평가 전 항목 수석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라는 명문대 졸업장을 들고도 실무평가에서 수연에게 밀렸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합격했지만 미란의 자존심에는 그날부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그 생채기가 팀장 완장을 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라는 단상에 서서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 고객 만족도 강화, 명확한 역할 분담. 듣기에는 그럴싸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란의 시선이 수연에게 고정됐습니다. 이 자리에 고졸특채 출신도 있죠? 고객 응대에서 학력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VIP 자산 상담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 위에 올려둔 볼펜 끝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뺨이 달아올랐지만 표정을 흔들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동료들의 시선이 수연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그 반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미란의 전략은 본격화됐습니다. 수연이 석 달에 걸쳐 준비한 VIP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었습니다. 고객 성향 분석부터 투자 시뮬레이션까지 수연이 퇴근 후 혼자 남아 한 장 한 장 채운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미란의 이름으로 상부에 올라갔습니다. 수연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 창구 업무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통장을 정리하고 서류를 분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입사 첫 해에도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에 된장국을 끓이는 손이 조금씩 더 느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서도 아무 말이 없어졌습니다. 미인은 그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며칠 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독 은행 안이 붐볐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창구 앞줄은 길어졌고 수연은 쉴 틈 없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실수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그것만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걸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미란이 수연의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자리를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처리한 고객 서류건 말이에요. 고객이 항해 전화를 넣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처리 내역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창구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절차요? 절차대로 했는데 왜 고객이 화가 났을까요? 부족한 사람이면 더 낮은 자세로 일해야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창구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던 고객들까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료들은 모니터를 바라보는 척하면서도 귀를 세웠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 항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미라는 그 침착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따지는 건가요? 고객한테 직접 사과 전화 드리세요. 지금 바로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리 내역을 다시 확인해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고객 항의의 근거도 내용도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설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연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원했습니다.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정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면 한복 차림에 장바구니를 든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시장에서 막 나온 듯한 차림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반사적으로 다가서려다 멈췄습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창고 쪽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미인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왜 하필 이 순간이었을까요? 수연은 반사적으로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하는 며느리의 얼굴을 굳이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인의 눈이 창구 앞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서류가 거칠게 놓인 창구, 고개를 숙이라는 듯 내려다보는 여자, 그리고 입술을 꾹 깨물고 서 있는 며느리. 미인은 멈췄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단단하게 눌러온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직전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노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손님, 대기줄은 저쪽입니다. 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로비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미라는 다시 한번 노인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대기줄은 저쪽이라고 했습니다. 안 들리세요? 차갑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주변 직원 몇몇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창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또각또각 울리는 미란의 구두 소리와는 달리 미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더 무거웠습니다. 미인은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수연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제 직장이고 지금은 상황이 있어서. 라고 말하려 했지만 미인의 눈빛 앞에서 말이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수연이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다기보다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지금 업무 중인 직원한테 무슨 행동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든 간에 여기는 공식적인 금융기관입니다. 미인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똑바로. 그 눈빛 하나에 미란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 노인이 달랐습니다. 미인은 천천히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한복 고름 안쪽 작은 손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지갑을 여는 손가락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꺼낸 것은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검은색이었습니다. 테두리에 금빛 선이 그어진 무게감이 다른 카드였습니다. 미란의 눈이 그것을 포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미란의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인이 카드를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이 은행이 그렇게 대단한 곳입니까?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지금 당장 제 모든 자산거래 중단해 주십시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초, 5초.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눈을 크게 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카드 번호를 확인한 창구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내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층계를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며 나타난 사람은 지점장이었습니다. 그 뒤를 부지점장이 따랐습니다. 정미인 고객님,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점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에 가까운 인사였습니다. 미라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바라보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인은 지점장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미란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이 직원이 제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한 말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학력을 이유로 업무를 박탈한 것도 오늘 이 압박도 포함해서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밥상머리에서 보아온 그 등이었습니다. 된장국 김이 피어오르는 새벽에도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그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등이 이렇게 넓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인은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수연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오너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그 한마디에서 3년치의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미인이 걸어나가는 로비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행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고미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의 포트폴리오를 가로챈 일, 학력을 빌미로 한 반복적인 업무 배제, 공개적인 모욕 발언까지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로비에 있던 고객들의 진술과 내부 녹취 자료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라는 팀장직에서 물러났고 업계 내 신뢰를 잃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려하게 들어섰던 구두 소리는 소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연에게는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불러 말했습니다. VIP 자산관리팀으로 발령을 내겠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을 제 방식으로 걷겠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였습니다. 미인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멈췄습니다. 3년 동안 된장국은 언제나 수연이 끓였습니다. 미인이 먼저 냄비를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인의 손이 뚝배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두부를 넣고 불을 줄이고 뚜껑을 살짝 비켜놓는 손길이 수연의 것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습니다. 미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뚝배기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의 것과 같은 김이었지만 온도가 달랐습니다. 아니, 온도는 같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인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해지길 바랐다. 누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래서 모질게 굴었어. 내가 도와주면 네가 기댈 것 같아서.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인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끓인 국보다
네 마음이 더 깊다는 걸 이제야 알겠구나.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혼자 국을 끓이며 꾹꾹 눌러온 것들이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밥을 먹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그리고 따뜻하게.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식탁 위는 환했습니다. 뚝배기 속 된장국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시간만큼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끓여온 국은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라 여겼는데 어쩌면 그 온기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매일 새벽 그 냄비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미인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잘 끓였다. 국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두 가지 모두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식탁에는 처음으로 침묵이 없었습니다. 대신 숟가락 소리와 함께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된장국의 온도는 그렇게 비로소 두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학벌이 사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킨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시어머니의 침묵 뒤에는 누구보다 깊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된장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새벽 5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된장국을 끓이던 수연이의 손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차갑게만 보였던 시어머니 미인의 침묵 뒤에 그토록 깊은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없는데 늘 곁에 있는 사람. 표현은 서툰데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사람. 어쩌면 우리 곁에 누군가가 바로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수연처럼 묵묵히 버텨온 날들이 있으신 분들, 미인처럼 마음은 있었지만 표현이 서툴렀던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신 장면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짧은 한마디도 긴 사연도 모두 소중하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된장국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어딘가를 살짝 건드리는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도 끝내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결국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요.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같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